한방 건강 상담. 안녕하세요. 한방 건강 상담의 김세원입니다. 이 시원했던 날씨가 어느새 30도를 육박하면서 무더운 여름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위가 계속되면 생체 리듬이 깨져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자칫 건강을 해치기 쉬운 만큼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통해 적당한 운동 그리고 고른 영양 섭취, 절제된 생활만이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는 비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강남 내미지 한의원의 김영진 원장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은 서울 전화 02-817-670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5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샵8970, 샵 8970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문자 Q&A 시간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방 건강 상담은 라디오와 TV를 통해서 방송됩니다. 오는 방송 라디오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영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MHz고요. 전북 충남에서는 FM 97.9MHz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한방 건강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556번과 IPTV는 BTV, 쿡TV, MyLGTV를 통해서 저희 한방 건강 상담과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한방 건강 상담, 오늘은 강남 내미지 한의원의 김영진 원장님 모셨습니다. 그럼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부터 저희와 함께 해주실 텐데요. 예. 오늘 미니 강의 통해서 준비하신 내용이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인 류마티스 관절염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류마티스 관절염이란 무엇이고 네. 그 원인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말하면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증상을 의미를 합니다. 예.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일반적인 퇴행성 관절염하고 좀 다르게 관절을 무리해서 많이 쓰거나 또는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 없이 스스로 내 몸에서 저절로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증상인데요. 예. 이거는 면역계 반응이 내 몸에서 잘못 이루어져서 내 몸을 공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내 몸을 스스로 공격해서 그게 관절에 염증을 유발을 하고 그 관절에 염증을 유발을 하는 것이 나중에 관절 변형이나 극심한 통증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퇴행성 관절염과는 확연히 다른 질환이 되겠네요. 확연하게 다르죠. 예. 네. 자, 그렇다면 이 정확한 원인,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자, 여러 가지 증상이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어떤 원인들이 있나요? 보통 류마티스 관절염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자가면역 질환으로 이루어지는 기전이 주로 원인으로 되어 있고요. 예. 그 밖에 유전적인 영향이나 또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침입으로도 보이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진 건 없습니다. 예. 하지만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에는 몸의 균형이 깨지면서 이 내 몸이 스스로 나를 공격하는 이런 질환들이 나타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네. 그 이유와 증상에 대해서 한방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네.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기는 증상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옛부터 류마티스 관절염은 역절풍이라고 그래서 예. 마치 백호 역절풍이라는 병명으로도 있는데요. 호랑이가 물어가는 것처럼 아프다라고 아하. 해서 백호 역절풍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살면서 과로라든가 또는 음식 섭취가 부족해서 생기는 원인이 많았지만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환경 오염이나 공해라든가 또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데 대표적인 증상은 일단은 조조강직이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예.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뻣뻣해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증상인데요. 네. 그런 관절의 강직 증상이 한 30분 이상 그게 한 6주 이상 지속이 될 때 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네. 또한 류마티스 관절염 중에 또 특징적인 증상이 하나가 관절의 강직 외에도 통증과 관절의 변형이 있습니다. 네. 관절의 변형은 처음에는 이 관절이 많이 붓고 통증만 일어나다가 나중에는 관절이 변형이 돼서 마치 관절이 내 의지대로 움직여지지도 않고 아주 멋대로 틀어지는 이런 예. 증상까지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원인에 맞춰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좀 어려운 질환이죠. 네. 참 이런 것들이 현대인이 또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인데요. 네. 왜 이런 게 좀 오게 됐을까요?
증상은 어떻고요? 네. 대표적인 증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그 전신적인 피로감과 예. 또는 관절의 강직과 또한 관절의 변형이 있게 되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대표적인 주요 증상은 뭐 우울증이라든가 또는 식욕저하라든가 전신의 피로감들이 동반이 되면서 그 후에 관절의 통증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고요. 예. 또는 관절이 붓고 그 다음에 관절의 변형이 이루어지게 되면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관절을 움직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아주 힘들게 나타나게 되죠. 그게 대표적인 증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예. 이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최근에 보는 건 환경오염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할 때 물과 공기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물과 공기가 오염되면서 내 몸에 자꾸 독소들이 쌓이게 되는데 네. 이 독소들이 내 몸의 면역계를 완전히 망쳐놓게 되죠. 아하.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예. 참 요즘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데 이 스트레스의 강도가 점차 높아지다 보니까 스트레스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 중에서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스트레스를 받음으로 인해서 피가 탁해지고 피가 탁해져서 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통증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예. 그래서 스트레스가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먹거리입니다. 우리가 요즘 먹고 있는 음식들 참 여러 가지 뭐 요즘은 유기농이다 해서 먹거리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데요. 예. 먹는 음식 때문에 그 먹는 음식 속에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나 식품 첨가물이라든가 또는 뭐 농약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질들이 내 체내에 조금씩 쌓이면서 그 쌓인 물질들이 다시 내 몸에 독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운동 부족이 있습니다. 요즘 뭐 다들 운동 열풍이 불어서 많이 운동을 하시지만 그렇죠. 사실 예전에 비하면 활동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하시는 운동만으로는 상당히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운동량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근육도 줄어들게 되고 또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가 않기 때문에 항상 몸이 붓고 이런 통증이 나타나는 증상들이 류마티스가 아니더라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류마티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에서 네. 그 누구도 좀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참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네.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주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걸리는 네. 질병이 아닌가 네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예, 어떻습니까?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뭐 예전에는 뭐 관절염이다라고 하면 뭐 퇴행성 관절염이든 류마티스 관절염이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예. 요즘 그렇지가 않고요. 보통 여성분들이 많이 걸리는 질환이긴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30대 또는 20대 여성분들한테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예. 현재 류마티스 학회에서 뭐 임상적인 환자들을 통계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성 환자분들의 한 39% 정도가 30대 이전에 이제 류마티스 진단을 받은 경우도 많고요. 예. 20대 이전에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한 1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점점 10대, 20대, 30대 쉽게 말하면 아주 젊은 나이에서도 류마티스 관절염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환경 요인이라든가 음식에 의한 독소들에 의해서 이런 병들이 생기기 때문에 요즘 젊은 세대들이 아무래도 그런 것들에 노출이 많기 때문에 생기지 네.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네. 말씀하신 그 환경과 또 여러 우리 일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걸 감안할 때 네네. 그런 부분이 참 클 것 같은데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의 일반적인 치료법은 보통 어떻습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은 일반적으로 이제 뭐 현대 의학에서 봤을 때에는 관절에 염증이 있기 때문에 소염제나 진통제를 사용한 게 일반적이고요. 예. 그 밖에 이제 메토트렉세이드라는 면역 억제제가 있습니다. 뭐 항암제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면역 억제제를 쓰기도 하고 또 전신의 어떤 통증이라든가 관절의 강직이 심할 때에는 스테로이드 다들 아시죠? 스테로이드를 예. 아주 광범위하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는 몸에 그 당시에는 통증을 없애주고 증상을 완화시키는 작용이 있긴 하지만 네. 장기간 반복해서 사용을 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인체에 안 좋은 부작용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자연적인 치료 방법인 한방 치료를 많이 받고 계시죠. 예. 그럼 그 한방 치료법이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한방 치료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탕약이 주가 됩니다. 예. 왜냐하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단순히 관절에 염증이 생긴 게 아니라 내 몸의 균형이 깨져서 생긴 자가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장부의 균형을 맞추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몸의 균형을 맞추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몸의 탁기나 독소들을 해독할 수 있는 이런 탕약을 써서 내 몸의 균형을 다 맞춰주는 치료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뜸요법이 있습니다. 요즘 뜸 뜨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기는 하신데요.
뜸은 간접구하고 직접구 요법이 있으신데 대부분 예. 뜸이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뜨겁고 힘들다라고만 생각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직접구 요법이라고 해서 직접 화상을 입히는 이제 뜸 치료도 있지만 네. 간접구요법이라고 해서 뜸 기구를 이용해서 흉터나 화상이 남지 않고 또 그렇게 뜨겁지 않게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는 뜸 치료요법이 있습니다. 네. 뜸을 뜨게 되면 뜸의 어떤 온열 자극도 있지만 약숙에 의한 어떤 해독 작용과 또는 면역력 증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 굉장히 좋은 치료 방법이고요. 네. 세 번째로 이제 약침요법이 있습니다. 뭐 관절염에 좋다고 하시는 민간요법 중에서 요즘 벌침들을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이런 벌침 외에도 한약재를 달여서 농축해서 중류해서 만든 것들을 직접 주사기를 이용을 해서 내 몸의 관절에 해당하는 부위나 또는 우리 몸에 해당하는 필요한 부분에 직접 약물의 효과를 내면서 치매 효과도 낼 수 있는 이런 약침요법을 쓰게 됩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로는 중요한 요법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몸에 근간이 되는 척추와 또는 운동량이 부족한 것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운동요법이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류마티스 원인 중에서 운동 부족이 있었죠. 그래서 운동 부족으로 인한 척추의 어떤 틀어짐과 또는 운동 부족으로 인한 근육의 약한 것들을 각자 환자들한테 맞는 운동 처방과 또는 척추의 어떤 만곡도의 소실로 인해서 어깨나 무릎이나 또는 다리 쪽에 통증이 있으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더더욱이나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몸의 중심인 척추를 잡아서 몸에 있는 흐름을 원활하게 시켜주는 이런 척추 교정요법과 운동요법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4-5가지 정도의 아주 뭐 광범위한 방법들이 네.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류마티스 관절염을 임상에서 많이 치료해 보셨을 텐데 네네. 치료된 사례가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시죠. 네. 대부분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여자분들이 많으신데요. 예. 작년 9월 달에 내원하신 환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40대 후반의 남자분이셨습니다. 2008년도 그러니까 내원하시기 한 1년 전쯤부터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계셨었는데 네. 손목, 손가락, 허리 통증이 굉장히 심하셨고 또 뭐 어떤 업무상의 어떤 이유로 불면증이나 또는 잦은 음주, 스트레스로 인해서 어떤 다른 내부 장기, 뭐 간도 안 좋으셨고 심장 쪽도 많이 안 좋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예. 그리고 특징적으로는 이분이 이제 피로감과 또 성기능 장애까지 호소를 하셨었는데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치료를 했을 때 탕약과 약침요법, 뜸요법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척추요법이나 운동요법을 같이 병행을 해서 한 3개월 정도 치료를 했을 때 거의 다 통증이 잡히셨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또 과로하시고 음주를 하시다 보니까 다시 통증이 재발했었어요. 근데 6개월 정도 치료를 더 하시고 지금은 이제 어떤 치료도 없이 약물의 도움도 없이 통증 없이 일상생활을 아주 잘 하고 계십니다. 네. 자, 이렇게 류마티스 관절염 한 방으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는 걸 오늘 또 미니 강의 시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김영진 원장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 전화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상담 전화는 서울 전화 02-817-670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휴대전화 문자도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샵 8970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자, 전화 연결됐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전화 주신 곳은 어디신가요? 예, 저기 하곡동입니다. 아, 화곡동이시고요. 어떻게 네. 오늘 어머님 본인이 불편하세요? 네. 예, 키와 몸무게 연세 좀 여쭐게요. 저기 제가 67이고요. 예, 나이는요. 예, 나이는 67세고요. 예, 키와 몸무게는요? 저기 몸무게는 65kg고요. 예, 또 저기 키는 155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원장님께 어머님 네. 불편한 점 자세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지금 이제 무릎이 많이 반갑습니다. 아프다고 하셨는데, 네, 네. 예. 지금 무릎 아프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년 조금 넘었어요. 아, 1년 넘으셨어요. 네. 그 전에 뭐 허리가 아프거나 무릎 아프시기 전에 다른 데 아프셨던 데 곳은 없으셨고요. 네, 뭐 다른 데는 저기 뭐 별로 저 두드러지게 아픈 데는 없었는데요. 네네. 작년 겨울에
차를 타고 조금 먼데 갔다 오는데 네. 다리가 조금 불편했는지 네네네. 그때부터 다리가 조금 아프더라고요. 아, 예, 예, 예. 예, 그래가지고 한방으로 가가지고 예, 예. 제 생각엔 여자니까 예, 예. 뭐든지 한방이 좋을 것 같아서 한방에서 치료를 좀 많이 받았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조금 괜찮았는데 네네. 또 그때 받을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네. 조금 또 무슨 사정이 있어가지고 치료를 못 받게 받으셨고. 됐었어요. 예,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근데 요즘에 네. 이제 뭐 별다른 약은 안 먹는데요. 네, 따로 약 드시는 건 없으시고요. 네, 그냥 지금 혈압이 좀 있어요. 네, 혈압은 좀 있으시고. 네네. 그 신경을 뭐 안 쓰면 혈압이 네. 뭐 정상적이겠는데 네네네. 조금 가정주부가 뭐 네네. 신경 안 쓸 수 있어요. 예, 신경 쓰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혈압도 오고 있는데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앉았다 일어날 적에 예. 그때가 제일 불편스러워요. 불편하시고 조금 네. 걸으시면 또 무릎은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으시죠? 예. 예. 걸을 때는 아무 그게 없는데 예, 그래서 예. 제가 너무 운동도 안 하면은 예. 또 그럴까봐 조금 걸어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예, 운동은 제가 하시고 지금, 계시는 거고. 예, 예, 예.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4층이에요. 예, 예. 상가 4층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 예,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게 조금 많이 불편하거든요. 불편하시겠네요. 예. 지금 어머님 무릎 아프신 게 지금 보시면 이제 네. 앉았다 일어설 때 처음에 아프시고 좀 네. 활동하시면서는 좀 부드러워지시는 경향이 있으실 거예요. 예, 예. 자, 예, 이런 예. 경우에는 한의학에서 봤을 때 이제 관절이 뻣뻣해지고 기혈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프다가 조금 활동하시면 괜찮아지시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이런 걸 이제 한의학에서는 뭐 신어슬통이라 그래서 이제 신장이 약해지면서 관절에 영양 공급이 잘 안 되시는 거예요. 신장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어머님 같은 경우에 운동도 굉장히 좋으시고요. 그리고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다리 쪽에 영양 공급이 잘 되려면 어머님 항상 자세를 좀 바르게.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께서 아마 말씀을 안 하셨어도 무릎이 아프시긴 하지만 골반이나 허리 쪽에도 불편한 게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머님께서 항상 아랫배나 허리를 따뜻하게 해주시고 무릎도 마찬가지시고요. 그리고 자세를 바르게 하시면서 많이 걸으시면 그것만으로도 통증을 많이 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머님 연세나 이런 체중 같은 걸 보면 아마 다리 쪽에 좀 붓는 것도 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요. 예. 네. 그 붓는 것도 마찬가지신데요. 몸이 붓는다는 얘기는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몸의 체액이, 몸의 이제 물기운이 아래쪽으로만 많이 정체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운동하시는 것도 좋고 식생활 하실 때에도 항상 몸을 따뜻하게 유지를 하시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치료받으시면은 좋아지셨다가 다시 약간 이렇게 재발이 되시는 건 뭐냐면 그만큼 어머님이 이제 관절 쪽에 영양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내부 장기에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게 특히 식사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일상생활에서 찬 곳이라든가 습기가 많은 곳은 대부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예. 자, 어머니 생활요법도 실천해 보시고요. 네. 가까운 한의원도 한번 꼭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자, 오늘 김영진 원장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전화 상담으로 건강에 대한 궁금증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전화 주신 곳은 어디신가요? 광주요. 아, 전남 광주세요? 네. 예,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느 분 불편해서 전화 주신 거죠? 네, 저 부정맥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해서 물어보려고 전화했고요. 아, 본인께서요? 네. 예. 그리고 불면증을 심하게 앓고 있어요. 아, 불면증도 있으신 것 같고요. 자, 일단 키 몸무게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는 19이고요. 예. 몸무게는 55kg. 예. 키는 어떻게 되세요? 키 165요. 예, 알겠습니다. 자, 원장님께 더 자세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불면증하고
이제 네. 부정맥이 있는 것 같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건데 실제로 본인이 이제 뭐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심장이 네. 뛰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아니면 심장이 뛰는 맥박이 뭐 뚝 끊기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좀 심하게, 이게, 저녁에 특히 심해요, 그게. 아, 저녁에. 네. 불면증은 앓으신 건 얼마나 되셨어요? 검정고시 보기 전, 한 달 전부터 그랬거든요. 아,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그 전까지는 괜찮으시다가 네. 생활 패턴을 좀 바꿨거든요, 그때. 생활 패턴을 그때 많이 바꾸셨어요. 네, 좀 새벽까지 뭐 공부하다 보니까 잠을 거의 아침 10시부터 오후 2시에 잤거든요, 거의. 네. 그래가지고 그 후유증이 남았는지 항상 저녁 10시부터 2시 사이에 누워서 잘래 해도 답답하고 심장이 가끔 멎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가슴이 답답한 것도 같이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저녁 때 부정맥 네. 증상이 가슴이 답답하거나 두근거리는 증상이 좀 심하게 나타났었고, 그다음에 네. 불면증도 이제 불면증이 있을 때 가슴이 좀 답답한 증상을 같이 호소를 하셨는데요. 네. 이 경우에는 이제 부정맥과 불면증이 한 원인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의학에서는 이제 네. 수면을 유도를 할 때 몸에 이제 물기운이 있습니다. 물기운과 불기운이 있는데 밤에 잘 네. 때에는 불기운이 가라앉고 물기운을 내 몸에서 쭉 흡수를 해야 잠을 잘 자게 되는데요. 네. 이게 하는 역할이 심장하고 콩팥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셨을 때 보면 부정맥을 스스로 느낄 정도라고 하시면 이 네. 몸에 있는 심장, 화의 기운을 밤에도 쉽게 말하면 쉽게 누그러뜨리지 못해서 자꾸 가슴이 요동치는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이제 불안함이라든가 또는 이 경우에는 잠을 자도 깊게 못 자요. 꿈도 많이 네. 꾸고. 그런 증상이 좀 많이 있으셨었죠. 네, 좀 많았어요. 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심장에 있는 불기운을 적절히 조절해줄 수 있는 이제 약을 쓰시면 굉장히 잠을 편하게 잘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경추하고 흉추, 쉽게 말하면 척추 쪽의 문제로 인해서 심장이 자꾸 압박이 오고 가슴이 또 오그라들면서 호흡이 잘 원활하지 않게 돼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치료를 만약 하신다 그러면 일단은 가슴을 자꾸 펴면서 호흡을 편안하게 해서 내 몸에 있는 불기운을 자꾸 가라앉히는 듯한 느낌으로 호흡을 하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나타나시는 이제 호소하시는 증상만 놓고 보면 이 경우에는 그런 어떤 호흡법이나 자세 교정만으로 좀 힘드실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심장의 화기운을 불기운을 이제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내과적인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시면 뭐 나이도 아직 젊으시고 하셔서 빨리 좋아지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방치해도 계속 놔두면 더 안 좋아지나요? 훨씬 안 좋아질 수 있죠. 이렇게 이제 불면증이나 부정맥이 심한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기질적인 문제까지 나타나실 수가 있어요. 이제 불면증이 심하게 되면 우울증이나 또는 무기력감이라든가 전신 피로감이 심해져서 나중에는 근육의 위축도 오게 되고 운동 능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시험 전에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일시적으로 몸의 흐름이 깨지고 이제 불기운이 잘 조절이 안 되니까 심장의 기능이 잘 조절이 안 되니까 일시적으로 그러신 걸 수도 있는데 이게 만성적인 상태가 되시면 그 밖에 다른 문제들도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좀 치료를 서둘러서 오히려 받으시는 게 좋죠. 네. 자, 일단은 참고를 하시고요. 전문가와 꼭 함께 진단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한의원 꼭 찾아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한방 건강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강남 내미지 한의원의 김영진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전화 02-817-670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음 분 전화 연결해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아버님, 감사합니다. 예, 목소리가 아주 밝으시네요. 예. 예, 자, 오늘 전화 주신 곳 어디시죠? 저는 양천이고요. 양천이요. 예. 예, 오늘 어느 분 불편하십니까? 제가 좀, 질문 좀 드리려고요. 예, 전화 잘 주셨고요. 키 몸무게 연세는요? 저는 170
54에 예. 85kg에 예. 54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원장님께 불편한 점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예. 저는 두 가지만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예, 예. 한 가지는 그 아침에 일어나고 나면요. 네. 그 눈이 좀 균형을 왼쪽이 더 많이 붓고. 네, 왼쪽이요. 오른쪽이 좀 덜 붓고요. 예. 그러면서 안경을 끼면은 그 조이는 거 있죠, 태에. 예, 예. 예, 그 정도로 그 얼굴이 좀 붓고요. 예. 예, 그러고 또 두 번째는 가슴이 상당히 눌려 있는 뭔가 올려놓은 그런 느낌이 있죠. 예, 예. 예, 좀 무거운 짓눌리는 이런 네네. 어떤, 예,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예, 호흡하기도 좀 힘드시고요. 예, 예, 한의원에 갔더니 무슨 화병 비슷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예, 예. 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약을 좀 복용을 했는데. 네. 복용을 하면은 괜찮아요. 네, 약을 드실 때는 좀 편해지시고요. 네, 또 평소에 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좀 하면은. 네. 이게 또, 효과가 또 좀, 네, 약화되고, 약해지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네, 저 한 두 번, 세 번 정도 복용을 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이게 평소에 생활 마음가짐을. 네. 내려놓으라고 좀, 한의원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 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근데 일전에 또 생활을 하다 보면 또 그게 안 되고. 그게 잘 안 되시죠? 네, 예. 아버님 혹시 지금 혈압약이나 이런 거 드시는 건 없으시고요? 혈압약하고 고지혈증하고 아스피린이요. 예. 네, 혈압약 2알에 아스피린, 고지혈증 이렇게 4알 복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약 많이 드시네요. 네. 지금 아버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슴이 답답하고 얼굴이 붓고 특히 왼쪽 눈이 많이 붓는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게 쉽게 표현을 하면 얼굴 쪽으로만 열이 몰리셔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님께서 혈압약, 고지혈증약 또는 아스피린 같은 거 드시면서 지금 기질적으로도 혈압에도 문제가 있으시고 혈액이 탁해지면서 이제 고지혈증 같은 것도 생기신 거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아버님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제 그러신 것도 한 가지 원인이 되지만, 그러니까 얼굴 쪽으로 자꾸 열이 오르는 원인을 좀 찾으셔야 돼요. 그게 아까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으실 정도라고 한다면, 일단은 아버님께서 척추라든가 또는 흉부 쪽, 특히 심장 쪽에 기질적인 문제가 있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장이요? 그렇죠. 그리고 얼굴이 붓는 건 아버님 심장뿐만 아니라 콩팥 있죠? 신장. 예, 예. 신장에 이상이 있어도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십니다. 네. 그래서 아버님은 얼굴 쪽으로 열이 올라가는 것들을 다리 쪽으로 기운을 내려주면 이런 증상들이 훨씬 덜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그러실 때는 아침에 일어나셔서 특히 이제 발이나 복부를 좀 따뜻하게 많이 해주시고요. 이런 경우에는 아버님께서 하체를 쓰는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하체를 운동을요? 그렇죠. 자꾸 다리를 쓰면서 다리 쪽으로 이제 기혈의 흐름을 아래쪽으로 내보낼 수 있게끔 하는 운동을 많이 하시게 되면 얼굴 쪽으로 열이 올라가고 혈이 몰리는 증상들이 덜하기 때문에 붓기도 상당히 많이 풀리시고요. 두 번째로는 아버님께서 약을 한 2번, 3번 정도 드셨는데 드실 때에는 편하시다가 안 드실 때는 다시 좀 이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좀 장기간 치료 계획을 잡고 심장과 콩팥과 아버님의 혈액 속에 있는 혈액의 탁기를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병행을 하지 않으시면 계속 반복해서 재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치료를 좀 장기간 받으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심장과 콩팥, 그 다음에 혈액의 탁도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셔야 그런 증상들이 이후에도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없어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운동요법이라든가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세요. 특히나 어깨나 등이 많이 굽어져 있으시면 이런 증상들이 아주 많이 나타나시거든요. 그래서 치료할 때에는 뭐 내과적인 치료도 같이 병행을 하시고 이제 약물 치료도 같이 하시고 그다음에 운동요법도 같이 하시고 특히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침 같은 거나 뜸을 이용을 해서 하복부나
하복부 쪽을 따뜻하게 많이 해주시면 얼굴 쪽으로 열이 올라가는 것들이 많이 내려가실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그 아래 우리 식사를 하고 그러면 막 땀이 나고 예전엔 그러질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밑에 그 밤에 잘 때는 밑에 발 같은 데는 춥고 배가 그렇죠. 사지고 그렇죠. 그런 느낌을 제가 좀 받았거든요. 예, 많이 받으실 이게 다 거예요. 그런 원인입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치료를 예. 장기간 같이 받으셔서 그게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시면 이런 증상이 반복해서 나타나실 거예요. 그렇군요. 예. 자, 아버님 참고하시고요. 도움이 좀 됐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김영진 원장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 전화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817-670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전화겠군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저희 방송 자주 들으시죠? 네, 자주 듣고 있어요. 예, 참 그동안 도움이 좀 됐을까 모르겠는데 오늘 어느 분이 불편하십니까? 제가 불편한데요. 어머님 본인이요? 네. 예, 키, 몸무게, 연세는 어떻게 되시죠? 키는 156쯤 되고요. 예. 키로수는 54kg 정도 되고요. 예. 올해 연세는요? 60세. 예, 64셨고요. 예. 예, 원장님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네, 안녕하셨어요? 네네. 네, 다름이 아니고요. 예. 저는 아픈 데가 많아요. 네. 그래가고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불면증도 있고요. 네, 불면증도 있으시고요. 네, 머리가 앞에 머리 이마 쪽에서 이 앞머리 쪽으로요. 예, 머리 앞쪽으로. 아주 아프고요. 네. 위도 안 좋고. 네, 속도 안 좋으시고. 네. 허리도 좀 안 좋고. 허리도 아프시고, 예. 허리는 옛날에 한 5, 6년 전에 디스크 수술 한번 했고요. 네, 수술도 하셨고요. 네, 그렇게 많이 아프네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증상들을 지금 현재 다 갖고 이제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리고 발목 관절로요. 네. 너무 힘들어갖고 한 2년 전부터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걷기 힘들 정도로 발목이 좀 많이 아프신가요? 걷는 거는 좀 걷는데요. 많이 좀 한 40분 내지 50분 정도 그러면 우리하고 아프고요. 예. 주방에 서서 밥을 하면서 서 있는 거. 어디가 서 있든지 서 있는 게 너무 힘들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한약도 많이 먹고. 네. 침도 많이 맞고. 예. 그러는데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프신 데가 워낙 많으셔서. 네. 어머님 이 경우에는 이제 어머님 아프신 데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가장 치료를 이제 가장 서둘러서 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이제 속이에요. 속. 위에 안 좋으신 거. 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어떤 치료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몸에 기력 없이 치료되는 건 아무것도 없으세요. 근데 어머님이 기력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으세요. 하나는 음식물을 먹어서 에너지를 섭취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으시고 또 하나는 호흡을 통해서 이제 대기에 있는 기운을 흡수하는 방법이신데 제일 쉬운 건 음식을 잘 드셔서 그 에너지로 내가 흡수를 해서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어머니 지금 위가 안 좋으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먹은 것들을 다른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서 흡수가 잘 안 되시니까 일단 기운이 안 나요. 그래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위를 먼저 고쳐서 내가 에너지를 자꾸 섭취를 해야 지금 어머니 불면증하고 머리 아프신 거는 같은 원인이세요. 그러니까 특히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전두통이라고 해서 머리 앞쪽으로 아프신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머리 앞머리 쪽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머님 위만 좋아지셔도 머리가 앞이 아프신 거는 많이 해결이 되시는데 그러면 머리 아프신 게 해결이 되시면 잠도 훨씬 주무시기가 좀 편하세요. 그리고 네. 옛날에 한 거의 7, 8년 전에 놀래가지고 예.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예. 그 사전에도 뭐 대단한 편은 아니었거든요. 예. 근데 그 놀란 뒤로다가 네. 그래가지고 그 뒤로 신경정신과 약을
저녁이면 좀 먹고 자거든요. 그렇죠. 가지고 기억력도 좀 없어지는 것 같고 느낌이 그렇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어머님이 이제 쉽게 말하면 기력도 없고 위가 안 좋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한 것들이 만성적으로 지금 뭐 불면증, 두통, 허리도 벌써 15년 전에 수술하셔서 아프셨던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좀 아팠죠. 예. 자주 다시 또 아프시죠. 발목도 그러시고. 발목이 너무 심하고요. 그렇죠. 발목도 이제 허리 쪽에서 무릎 쪽에서 체중을 많이 감당해주지 못하니까 발목 쪽에도 통증이 나타나시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증상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이걸 다 치료하려고 하지 마시고 중심적인 원인이 되는 소화기부터 고쳐서 기력을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관절이 아프신 거는 뭐 같이 치료를 하시게 되면 관절만 치료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좀 빠르고요. 그리고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목이나 허리뿐만 아니라 아프신 데가 더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거를 하나 각자 개별적으로 치료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내부 중심이 되는 것부터 치료를 해놓고 특히 소화기부터 치료해놓고 그 다음에 관절 치료를 같이 병행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종합병원이시기 때문에 뭐 약물 치료도 하시고 뜸도 뜨시고 침도 맞으시고 그다음에 척추교정도 하시고 특히 운동도 많이 하셔서 몸을 전체적으로 다 개선을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자, 어머님, 전체적으로 좀 여러 가지 치료가 필요하실 것 같은데 근본 치료 일단 소화기부터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전화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어느 부분 불편하시죠? 저는 손목하고요. 예. 엄지손가락, 엄지 발가락 쪽이 아프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아버님 키, 몸무게,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키가 175고요. 예. 몸무게 93. 예. 나이는 61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께 불편한 점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손목하고 발가락이 아프신 건가요? 손목하고 네. 엄지 발가락이요. 엄지 발가락,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 엄지 손가락. 네. 이거 아프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4, 5개월 됐습니다. 4, 5개월 정도요. 네. 뭐 특별히 손목이나 손가락을 많이 쓰시거나 예전에 크게 다치셨던 적은 없으시고요. 사고를 당하시거나. 지금 그러면 주로 아프실 때에는 아침이 더 심하신가요? 아니면 저녁이 심하신가요? 저녁 때가 더 심합니다. 저녁 때가 심하시고요. 많이 붓는 느낌도 좀 있으신가요, 관절이?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요. 한쪽만 그러세요? 아니면 양쪽 다 그러세요? 양쪽 다 그래요. 양쪽 다 그러세요? 오른쪽 손목은 더해요. 오른쪽 손목은 좀 더 하시고. 지금 아버님 체중이 좀 많이 나가세요. 예. 혹시 뭐 당뇨나 혈압 같은 건 없으시고요? 혈압은 없는데 당뇨가 좀 있어요. 당뇨가 좀 있으시고요. 지금 아버님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 손목과 특히 엄지손가락, 발가락이 많이 아프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에는 아버님께서 당뇨도 있으시고 벌써 4, 5개월 정도 이제 관절 아픈 게 되셨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좀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특별한 외상이나 어떤 손가락을 많이 쓰신 증상 없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관절 쪽에 이상으로 인해서 이제 관절 통증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 몸 안에 있는 혈액의 문제로 혈액이 탁해지면서 그게 손끝에 순환이 안 돼서 오래 머물러 있게 되면 그게 염증을 유발해서 이렇게 아프신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이게 급성으로 오신 경우가 아니라 4, 5개월 전부터 서서히 진행이 되셨다고 하시면 이 지금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으시고요. 아버님께서 치료를 이 경우에 하실 때에는 아직은 이제 초기에 발견되신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관절 쪽에만 자꾸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그래서 혈액이 탁하거나 이 몸 전체적인 부분을 개선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아버님 체중하고 당뇨 있으신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몸의 회복력이 자꾸 떨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치료를 하고 나셔서 그 다음에 손가락 관절 부위를 치료를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음식 드시는 것부터 해서 운동하시는 거를 다 개선을 하셔야 되고, 특히나 아버님도 이제 손부터 손가락, 발가락, 사지 말단 부위가 그러시잖아요. 아버님도 소화기 쪽이 별로 좋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소화기도 치료를 하셔야 되고, 당뇨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게 되면 아마 콩팥 기능도 많이 약해지셨을 겁니다. 그래서 콩팥 기능도 개선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 쪽 관절이 이렇게 아프실 때에는 일단은 자꾸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면서 근육이나 인대가 더 이상 약해지지 않게 이런 보조적인 운동요법도 꼭 병행을 하셔야 돼요. 예. 보조적인 운동은 뭐죠, 그럼? 손가락, 발가락을 자주 움직여 주시고요. 그리고 공기 좋은 곳에서 자꾸 걷는 운동을 하시게 되면 손끝,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운동요법을 꼭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네. 저 술을 먹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붓거든요. 예, 술 드시면 안 되셔요. 안 돼요? 예. 자, 아버님 생활에 주의할 점을 주의하시고 운동요법을 좀 충실히 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내미지 한의원의 김영진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상담 문의하신 분 계신데요. 소개해드리죠. 안녕하세요. 저는 52세 주부로 애청자입니다. 키 152cm, 몸무게는 60kg인데요. 저는 2년 전 자궁 적출 수술을 받고 현재까지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 중입니다. 거기다 갱년기가 온 뒤론 하루에도 몇 번씩 얼굴에 열이 오르곤 하는데요. 요즘에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힘이 듭니다. 무릎을 펴는 것이 어렵고 시린 것 같으면서 욱신거리고 오래 걸을 수가 없으며 자고 나면 종아리가 많이 부어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피로를 느끼는 편이기도 한데요. 더운 날씨에도 몸에 찬바람이 부는 듯해서 전 긴팔을 입습니다. 한방 치료를 받아보려고 하는데 어떤 치료법이 필요하고 치료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본인의 불편한 점을 길게 문의해 주셨네요. 네네. 지금 이제 쭉 증상을 놓고 봤을 때 일단은 자궁 적출 수술 후에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하시면서 그다음에 무릎 아프신 거, 그다음에 이제 종아리가 많이 아프고 시리고, 그리고 더운 날씨에도 이제 한기를 느낀다, 추위를 느낀다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원인을 잘 봐야 됩니다. 특히 자궁 적출 수술을 하신 이후에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자궁 쪽은 우리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혈실이라고 해서 피의 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혈액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은데요. 이 자궁 적출 수술을 한 이후에는 항상 여성분들이 이제 하초, 그러니까 즉 배꼽 아래쪽의 기운이 항상 냉하고 그다음에 많이 붓고 부으면서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찬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실 증상을 보니까 무릎이 시리다 또는 욱신거린다, 종아리가 많이 붓는다, 이렇게 붓고 아프고 시린 이런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시잖아요. 그래서 1차적인 원인은 자궁 적출 수술한 이후에 이제 하초에 따뜻한 기운이 부족해서 순환이 안 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이 경우에 내과적인 치료를 병행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다리에 힘이 빠지고 피로를 느끼고 추위를 느낀다. 이 경우에는 몸의 체온 조절을 하시기가 힘드신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우리 몸의 외부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내부의 어떤 온도를 일정하게, 그걸 이제 한의학에서는 양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양기의 균형이 깨지면서 내 몸의 체온은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나는 내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꾸 한기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기운을 보충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꾸 한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운동도 하시고 식사도 조절을 하시고,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내과적 질환의 여성 자궁 적출 수술한 이후에 양기를 보충하면서 기혈 순환하시는 그런 내과적 치료를 꼭 병행을 하시면 많이 좋아지실 수가 있고요. 치료 기간은 이 경우에 조금 이제 걸리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기질적인 문제가 있으시고 그 후에 기능적인 변화까지 있으신 경우이기 때문에 특히 심장에서 먼 쪽으로 갈수록 몸을 따뜻하게 하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마 적어도 6개월 정도 이상의 내과적인 치료를, 이제 약물 치료를 받으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관절 쪽의 운동요법이라든가 또는 척추 교정요법을 통해서 무릎과 허리 쪽을 같이 치료를 받으셔야 될 거예요.
네, 오늘 상담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분은 강남 내미지 한의원의 김영진 원장님이셨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방 건강상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SJ 비보이에서 주최하고 홍대 비보이 전용극장에서 공연하는 배틀 비보이 베이비의 티켓을, 보이차의 명가 보이다울에서 보이차를, 좋은 약을 만들어 건강한 인간 실현을 추구하는 원광제약에서 보화 경호권을 드립니다.